네, 반갑습니다. 오늘 길상사에서 지범 큰 스님 모시고 법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스님에 대해서 간단하게 양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스님께서는 1978년도 정진 스님을 은사 스님으로 나주 다부사로 출국하셨습니다. 선방 수자 스님으로서 대자암 문문관에서 백담사 문문관, 진기암 문문관에서 3년 동안 치열하게 정진 수행하셨고요. 봉암사, 고운사, 백일용맹전진을 여부합에 회항하기도 하셨습니다. 스님께서 선원에서 72안거를 성만하셨습니다. 72안거가 상상이 되십니까? 대단하신 스님이십니다. 현재는 상도동에 보문사 주지소임을 맡고 계시면서 또 선원에서 수자 스님들과 일반 부자님들을 제첩하고 계십니다. 스님의 저서로는 선언일기, 당신은 이미 완벽한 사람입니다가 있으며 대한불교 조계종 포교 대상 공로상도 수상하셨습니다. 그리고 스님께서 지금 BBS 불교방송 지대방 산책을 8년째 출연하고 계십니다. 저희 스님을 가장 아마 저보다 더 잘 알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우리 스님을 가장 많이 전파하고 계신 스님이시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스님께서 우리 스님을 너무 잘 아셔요. 또 길상사를 또 사랑하기도 하고 저희 스님을 또 존경하고 사랑하기도 하십니다. 오늘 지범 큰 스님 모시고 좋은 법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맞이해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저는 국사봉 보문사 스님입니다. 길상사하고 인연은 저는 2000년도 중초반에 여기 선원장을 맡고 계시는 영국에 계시는 제 도반 지수 스님께서 선원장을 3, 4년 맡고 계셔가지고 지수 스님은 백담사, 상원사 그리고 봉암사 백일용맹유지를 같이 했던 스님이라 그래서 여기 와서 밥도 먹고 또 지수 스님도 우리 절에 와가지고 고향도 하고 그러다가 이제 큰 스님께서 열반하신 뒤에도 저는 봄가을로 와서 스님의 정신과 가르침을 너무나 흠모를 했었는데 제가 방송을 8년 정도 지금 하고 있는데 법정 큰 스님을 3개월, 4개월 그러니까 근 10개월 정도를 법정 스님의 가르침을 지상에 전국에 계신 불자님들과 같이 호흡을 맞추면서 방송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2005년도 해남 대흥사 살 때는 스님이 태어난 해남의 유수영에 가서 그 석양노을이 지는 모습을 봤고 그리고 스님께서 어린 시절에 바다를 보면서 많은 꿈을 키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 덕조 스님께서는 큰 스님의 마시봉으로서 저기 송강사 불이람에 계실 때 한번 찾아뵌 적이 있는데 이렇게 오셔가지고 가람도 수하고 법회도 여법히 잘하고 큰 스님의 정신과 가르침을 보전 이어가는 모습이 너무 보기가 좋습니다. 우리 덕조 스님한테 박수 한번 주십시오. 효봉 스님께서는 송강사의 효봉 스님께서는 평양에서 와세대학을 나와가지고 평양에서 고등법원 판사를 하다가 잘못 온도를 해가지고 3년을 출가해서 3년을 엿장수를 하면서 전국에 만행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3년째 되는 해
금강산에 도인이 있다고 해서 금강산을 찾아갑니다. 옆판을 들고. 그래서 처음에는 유점사를 갔다가 그리고 신계사를 갔다가 신계사를 가니까 도남에 계신다고 해서 옆판을 들고 간 거예요. 그래서 가니까 노장님 세 분이 계시는 거야. 석두 스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유점사에서 몇 걸음으로 왔는가. 그러니까 엿장수께서 옆판을 탁 들고 도남 큰방 하고 뚝 돌고는 이렇게 왔습니다. 그러니까 석두 스님께서 통쾌하구나, 나그네요. 동지섣달 설한 풍속에도 꽃이 피고 나비가 나는구나. 그 장달에 구춤이로구나. 그날 바로 머리를 깎여서 이름을 효봉이라고 이렇게 지어졌습니다. 출가 이래 효봉스님께서는 출가 이래 도구통수자, 꼼짝도 않는 도구통수자, 최대한 용맹정진으로 애를 쓴 거예요. 그래도 깨달음을 얻지 못했는데 금강산 법기암에서 법기암 토굴로 들어갑니다. 생사를 걸어놓고 묻자들을 애를 쓰다가 1년 6개월 만에 오도성이 나옵니다. 바다 및 제비집에 사슴이 알을 품고 불속 거미집에 고기가 차를 다리네. 이 집안 소식을 누가 알까? 흰 구름은 서로 날고 다른 동쪽으로 달리네. 이 오도성이 제가 이제 50년 가까이 선원에서 이렇게 쭉 어른들을 모셔봤는데 이 효봉스님의 오도성이야말로 군더더기가 없고 가장 여법한 오도성이라는 얘기를 일타스님이나 정명스님이나 어른 스님들에게 들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나이를 먹고 여러 스님들의 오도성을 봐도 효봉스님 오도성이 문광스님도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내가 법회 때마다 문광스님 이 얘기를 할 수뿐이 없고 그러니까 문광스님 같이 대학자도 이 오도성이야말로 가장 오도성답지 않나 그런 얘기를 우리 절 법회 때. 그리고 이제 효봉스님께서는 송강사, 해인사, 용화사, 동화사 이렇게 쭉 사시다가 79세에 표충사 설해각에서 열반을 하셨는데 표충사 가면은 설해각이 있습니다. 옛날에는 거기서 선언을 했어요. 아마도 지금 진각스님도 거기서 선언을 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내가 말한 모든 법, 그것은 군더더기. 오늘 일을 묻는가? 달이 일천 강물에 비치네. 이런 열반서. 그러니까 우리나라 선사들 중에 출가시, 오도송, 열반송을 남긴 분이 출가시를 남긴 분이 성철스님이잖아요. 그리고 우리의 법정 큰 스님께서도 1년에 한두 번씩 백년암에 오셔가지고 일주일 정도 계시면서 두 분이 크게 웃고 담소를 나눴다는 얘기를 원타스님이나 원소스님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길상사 신도분들이 잘 알겠지만 법정스님은 전남대학교 상대가 그 당시는 강주에 있는 것이 아니라 목포에 있었고 그래서 어린 시절에 전강중학교를 목포에서 다니고 목포 상고를 나와가지고 전남대학교 상대에 들어가셨는데
그 도반들이나 교수님들 얘기 듣어보면 상가대학을 비록 다녔지만은 역사다든가 음악이라든가 미술이라든가 다른 쪽에 아주 호기심도 많고 관심이 많았다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사랑누리, 그렇게 말해서 법정스님은 해남 그 유수양에서 헤어질 때, 그때가 1900, 저는 55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하고 헤어질 때 사랑눈이 내렸다고 그래요. 그게 출가할 때 가장 힘들었던 거지. 어머니나 친구나 이런 분이 아니고 법정스님은 워낙 책을 좋아하다 보니까 책을 고르는데, 그러니까 출가할 때 책을 고르는데 3일을 고뇌를 했는데 3권을 딱 가져왔는데 절에 와보니까 쓸모가 없다고 그래요. 그만큼 책을 좋아했던 것 같아. 그래가지고 이제 열차를 타고 아마도 목포니까 용산역에서 내렸을 거예요. 거기서 걸어가지고 대각사를 갔는데 그 무렵 1954년도, 55년도는 대한불교 조계종이 정하에 아주 소용돌이 칠 때입니다. 그래서 강원도를 가려고 했는데, 오대산 쪽으로 가시려고 했는데 그때 객실에 만난 스님께서 강원도에 눈이 많이 내려서 강원도까지 갈 필요가 뭐냐. 지금 종로 안구동에는 한국의 최고 도인 효봉선사가 있다. 효봉선사뿐만 아니라 금오심도 계시고 만공심도 계시고 거기가 지금 도인들이 와 계신다. 글로 이게 법정스님께서 출가 전에도 저하고 인연이 있어가지고 아마도 절집안 내막을 잘 알았을 겁니다. 그래서 가니까 효봉 스님께서 보자마자 보자마자 마음에 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생년월일, 간지를 물어보더래요. 그래서 그날 머리를 깎으면서 행자한테 법정이라는 이름을 준 거예요. 그러면서 깎고 놓으니까 정말 스님 같거든. 그래서 무상 법문을 해주시고 사문의 길, 출가의 길이 얼마나 어렵단 이런 얘기를 해준 거예요. 그러면서 승복을 한번 입어보라 해서 승복을 딱 입으니까 입에서 법정 스님이 행자인데 승복을 입고 종로 한바퀴를 이렇게 돈 거예요. 안국동 조계사건만. 그리고 이렇게 딱 선악원에 들어오니까 큰 스님들이 하는 말씀이, 야, 저 행자는 10년 선사보다 낫다. 그러니까 모양 자체가 법정이 워낙 스님 같지 않아. 그래가지고 충무 용화사 옆에 미래사에서 고행을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한 번은 통영시내에서 시멘트를 두 박스를 쥐고 오는데 그게 이제 40kg, 80kg잖아요. 그 통영 시내에서 미래사 가고, 그래서 법정스님 대구 삼덕동 가름사에서 책을 보고 물어보니까 자기 생전에 가장 무거운 짐을 졌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때만 해도 미래사가 아주 어려운 절이다 부목으로 걷고 하면서 그의 7월 백중날 수계를 하지요. 수계를 받고 딱 그날 효봉 스님이 구산 스님한테 그러는 거예요. 나 저 법정이 데리고 쌍계사 탑전으로 가겠다. 정하다 정시니까 모든 사람들이 효봉 스님을 찾았잖아요. 그래 탑전에 가가지고 나는 법정 스님의 무소유라든가 이런 것들이 그냥 나왔다고 생각하네. 불과 1년도 안 되는 효봉 스님의 하드 트레이닝을 통해서 효봉 스님께서는 3번 공약을 했는데 가사와
장삼을 잊고 3번 공양으로 한 애로 한 번은 법정 스님이 구례 하계 쪽으로 탁발을 나가가지고 채전거리를 사오는데 비가 갑자기 하계 쪽에 많이 내린 거예요. 그래서 10분 늦게 탑전에 도착했는데 효봉스님 하는 말씀이 오늘은 단식이다. 단식이다. 그래서 얼마나 미안했고 죄송한가. 그래서 이제 법정에서 평소 이렇게 보면 시간관념이 정확하게 현묵스님하고 제주도 서귀포를 여행 갔는데 현묵스님 지금 방장하잖아요. 아침에도 통화를 했는데 자기들은 그날 이렇게 고인들은 만행을 했기 때문에 늦잠을 자는데 법정 스님은 그 토굴에서도 예불을 하고 다 좌경을 하고 있대요. 그 현묵 스님이 굉장히 존경하잖아요. 그래서 칠불에 살 때는 봄이 되면은 현묵 스님이 불이란 사숭임 해가지고 차를 이렇게 싸가지고 불이란 보내면 법정 스님께서 편지 답장도 하지만은 운상원에 운상선원에 와가지고 두 분이 아주 좋은 시간을 보내는 것을 저는 봤습니다. 저도 칠불에 한 4년을 살았는데 내가 올라가니까 현묵스님이 대단한 게 뭐냐면 현묵스님이 최고 고참인데 거기는 그때만 해도 입승 스님만 방이 있지 어른 스님도 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18명이 현묵스님은 거기서 10년 살고 묵언을 46년을 했는데 이렇게 살다 보니까 현묵스님이 워낙 그 보살심이 있고 이러다 보니까 반년이 많아. 모든 칠불사에 두르는 대중공양의 80% 이상 현묵스님. 스님들은 실컷 얻어먹고 뒤에서는 욕을 하고 있더라고. 그래 내가 딱 가서 묵스님을 보자 하면서 저도 그 당시에 88년도 이때만 해도 거칠었는데 4년을 사면서 일종식을 하고 묵언으로 저는 묵언을 다 안 했지만은 그렇게 해서 어른 밑에서 이렇게 살다 보니까 생각이 쉬어지더라고. 그래서 저는 이제 9시 방송을 하면은 문수전에 내려가서 2시간 동안 절을 일하심이라고 이제 그 스님하고 절을 하고 이렇게 올라오면은 11시 한 반 이렇게 되는데 선방 문을 탁 열고 가니까 16명이 달빛 속에서 탑처럼 앉아서 공부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 칠불의 스님들은 누구 할 것 없이 다 용맹정진하고 절을 하고 그 16명이 딱 탑처럼 공부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분위기가 좋았습니다. 그런 분위기를 이끄는 스님이 지금 현재 송광사 방장인 현묵. 그래서 이제 현묵 스님은 이렇게 불이람 스님, 사숙님 이렇게 부르는데 우리 법정 스님은 현묵 스님을 부를 때 묵수자. 이해가 되죠? 현묵 묵수자. 그래가지고 두 분이 필답으로 이렇게 현묵 스님은 저한테도 여러 번 편지를 보낸 게 있어서 제가 가지고 있죠. 근데 송광사의 또 한 분의 어른은 현봉 스님. 제가 1997년도에 입성으로 살았는데 그때는 현봉 스님을 제가 봉암사에서도 살고 칠불에서 살았는데 입승 방만 있지 방이 없는 거예요. 현봉 스님은 연세도 우리보다 선배고 선방에도 오래 다녔고 본사 주지까지 했는데 제가 입승방을 드리니까 공부를 왔지 대접받으러 온 게 아니다 하면서 내가 비록 본사 주지를 했지만은 내가 하심하고 공부를 왔지 대접받으러 온 게 아니다 하면서 그렇게 하심하고 그러다가 2년이 돼서 방장하다가 작년이가 재작년 열반. 이게 송광사의 스님들은 저는 인연이 깊습니다. 뭐 법정 스님, 구산 스님, 뭐 이런 분들도 있지만 제 바로 선배들 중에는 영선 스님이 계시고 그 다음에
또 수자로 계신 범종 스님도 계시고, 그래서 또 일진 스님이라든가, 또 송광사 스님들은 인연이 깊어. 송광사 스님들은 굉장히 보수적이고 신심이고 그런 것들이 효봉 스님이나 구산로 스님이나 법정 스님의 영향을 받아서 지금도 송광사 스님들은 정치하는 스님이 없고 다 수행자다. 그래서 효봉의 가풍, 법정 스님이 가풍이 연년이 이어지고 있다. 그래서 법정 스님의 그 책에 보면은 길을 떠날 때 어떻게 처신 행동을 했는가 나와. 사람이 대개 보면은 만행을 가잖아요. 만행할 때 법정 스님께서는 먼저 방 청소를 깨끗이 하고, 그리고 자복을 제자리에 갖다 놓고, 그 다음에 바간의 물을 다 비우고 산창을 딱 열어놓고. 저도 그러잖아요. 백담사 문가나 이런 데 갈 때 보면 정말 다 정리하고 통장 번호까지도 써놓고 가잖아요. 왜 그러냐면 어쩌면은 다시 올 수 없잖아요. 어쩌면은. 그렇기 때문에 떠난다는 것은 새로운 시작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가풍, 그런 삶을 저희들은 어린 시절에 법정 스님 책과 법문을 듣고 자랐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국 불교, 아까 전에도 덕조 큰 스님한테 얘기했죠. 한국 불교의 근간은 성철, 법정, 문강으로 이어간다. 이런 얘기는 내가 가끔 하는 얘기인데, 그러니까 우리의 불교를 가장 쉽고 친근하게, 친절하게, 그래서 국민불교로 법정 스님이 그렇게 만든 거예요. 지금 큰 스님의 책을 봐도 절대 어색하지 않고 항상 신심과 원력으로, 그리고 안목으로, 비록 선원에는 오래 안 계셨지만은 어떤 선사보다도, 어떤 강사보다도 우리들에게 큰 울림과 가르침을 주었습니다. 인정합니까? 박수 한번 쳐주세요. 이것도 이제 법정 스님 글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책에 나오는 얘기인데, 법정 스님께서, 이 공부 얘기입니다. 법정 스님께서 불이람에 계실 때 내가 어떤 수자가 법정 스님께 편지를 했어. 조실 스님한테 하두를 받았는데 하두가 의심이 안 되고 정말 공부가 안 됩니다. 이것이 첫 번째 물음이고, 두 번째 물음은 가나선과 간법 중에서 어떤 것이 수승합니까? 나는 이 스님이 누군지 알아요. 이 스님이 누군지 아는데 법정 스님께서는 하두는 근원을 찾아가는 길이다. 의심이 안 되면은 이건 분명히 문제가 있다. 그래서 가나선이 수승하고 이런 우애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간법이든 하두선이든 발심이 없으면은 공부에 진전이 없다. 그래서 옛날에는 선사들의 문답이라든가 말씀이 하두의 의심을 가는 하두의 근간이 됐는데, 요즘은 심신도 없지만은 분별, 망상, 의심 이런 것들이 약해지다 보니까 요즘 수행법은 단순 명료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두를 들든 간법을 하든 연부를 하든 발보리신 무슨 말이냐면, 내가 이 가나선을 통해서, 하두선을 통해서 중생을 제도해야 한다는, 중생을 제도해야겠다는 원이 없으면은 어떤 수행법을 해도
소승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암경에도 하암경 약창계나 하암경 법성계도 나오잖아요. 초발심시 변정각. 발심 그 자체가 깨달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발심이 없는 감법, 발심이 없는 하두선은 소승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공부가 되고 안 된 것은 발심에 있다는 거예요. 발심. 이해가 됩니까? 정말로 생사가 급보고 이 생사를 해탈해서 대중을 중생을 깨쳤겠다. 어떻게 보면 이성 도보고 하중생이 둘이 아니거든. 그게 내가 깨쳐서 개도는 것이 아니라 수행 자체가 이 내 공부 자체가 하중생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으로 그래서 이제 우리가 대승기실론에서도 본각 우리의 본성은 이미 성불이 됐잖아. 본성이 곧 시각이라고 하잖아. 그러니까 발심이 딱 되는 순간에 본각이 시각과 하나가 되는 거예요. 진정으로 우리가 하두가 만일 안 들리고 감법 공부가 안 되는 사람이 있다면은 발심함으로써 하두를 현재 놓을 수 있고, 이 감법은 마음의 흐름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흐름을 살피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흐름을 살피는 것이 감법이잖아요. 저는 그 가나선의 6요소를 늘 이렇게 3요소 3환경을 저는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신심, 의심, 분심, 스승, 도반, 도량이 갖춰졌다 해도 내가 참으로 발심해서 꾸준함, 간절함이 있으면 하두는 바로 들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하두가 깊어져서 타성일편이라는 게 뭐냐면 불거이가 하두를 들락하지 않아도 하두가 현존하는 것이 타성일편이고, 그리고 앞뒤가 하두만 딱 남아있고 앞뒤가 과거 현재 미래가 딱 끊어지는 것이 전우재단이다. 전우재단을 넘어서 대사각간에 됐을 때 누구나가, 그래서 요즘 같은 시대에 하두 공부가 되냐 안 되냐 하는데, 이것은 하두 공부가 문제가 아니라 본인의 발심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늘 참여하고 발언하고 이 아름다운 길상사 자주 와서 법문도 듣고, 나는 여기 길상사가 좀 안타까운 게 다른 건 잘 돼. 요즘 시대가 유튜브 시대. 근데 이 선방이 얼마나 도량이 좋습니까? 그래서 덕조 스님이 큰 원력을 세웠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법정스님의 정신을 잊고, 또 제2법정스님이 출연해야 하잖아. 그래서 선방에 방부를 꼭 들이셔가지고, 엊그젠가 와서 보니까 너무 아쉽더라고. 그래서 꼭 선방에 방부를 그래서 그 공부하는 사람들이 주인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런 아름다운 도량에 방문객만 많을 것이 아니라 수행하는 사람이 많아야 해요. 덕조 스님 같은 경우는 다 갖췄잖아요. 이력이라든가, 또 선방에 오래 계셨고, 또 송광사에 10년 동안 정말 눈물나게 살았다. 제가 가보니까, 차장년이가 그 오보살님을 가보니까 마음이 아프더라고. 빨리 와서 포교해야 하는데 10년 동안 계시다 왔죠. 그렇죠? 10년 계시다 왔는데, 우리 보문서 같은데 조그마한 절에도 올 동안거에 100명이 입방을 했잖아요. 제가 늘 제사나 이런 것보다는 저는 참선 수행자가 돼야 한다. 집안에 참선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오고,
그리고 방부드는 사람이 많이 나오면은 집안이 편안해지고 지혜스럽게 자비를 베풀 수가 있다. 법전 스님께서는 부처님이 어디서 왔느냐? 자비심에서 왔다. 어떤 사람이 법전 스님한테 부처님이 어디서 오셨냐? 자비심. 그래서 지혜는 자기 형성이고 자비는 중생제도다. 그래서 우리가 큰 스님의 가르침을 다인 먹기 전에 잘 실천, 아무리 많이 알아도 실천하지 않으면 법정 스님께서 그 중요한 것이 아니다. 적게 알아도 실천하면 대단한 거다. 많이 알아놓고 실천을 하지 않으면 분별심만 생기지 않아요. 그리고 법정 스님께서는 아주 마음에 드는 부분이 뭐냐면 모든 생명이 사람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도 모든 생명이 하나다. 그래서 법전 스님께서는 우리 불자들이 살생하지 말라. 이 계율 하나만 지켜도 대단한 거다. 그래서 법정 스님께서는 평등자비, 그리고 함연기사상. 그러니까 대자 대비, 동체 대비의 함연기사상을 강력히 주장했어요. 그래서 사람을 위해서 모든 생물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도 모든 생명이 하나다. 평등자비사상. 깜짝 놀랐어요. 사람들은 사람을 위해서 모든 생명이 존재하는 거 알지만 사람도 모든 생명과 똑같다. 그러니까 평등자비사, 동체 대비의 함연기사상을 설파하신 거예요. 정말 그 앞서가신 분이라. 정말 자비스럽고 앞서가면. 이 법정 스님 같은 경우는 비록 저는 그 대단한 게 뭐냐면 현목스님의 그런 얘기도 있지만은 그렇게 아팠을 때도 침상에서 조석예불을 놓치지 않고 어디 가나 꼭 예불을 하고 이 글을 쓰는 수필가가 아니라 제가 봤을 때는 토굴에서 나무를 하고 탁발을 하고 손수 밥을 짓고 그리고 차를 마시면서 음악을 듣고 여선에 예불 다 하고 여선에 자비심으로 글을 썼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 법정 스님은 최고의 수필가면서도 수행자다. 청빈한 수행자. 동의하십니까? 박수 한번 주세요. 저는 그 생각보다는 법정 스님하고 인연이 많습니다. 제가 78년도 출가할 때 법정 스님에 서 있는 사람들을 가지고 출가했고 절에 가서도 무소유다든가 영혼의 무, 텅빈 충만. 법정 스님 책 본다고 구참들한테 많이 혼났어요. 그러면서도 대구 삼덕동 가늠사라든가 불이람이라든가 또 효월 찻집이라든가 자주 만나더라고. 자주 만나보다 보니까 무시간 제가 책을 썼잖아요. 제 첫작 선언일기 대단하잖아요. 당신은 이미 완벽한 사람이다. 그런 글을 썼기 때문에 방송을 그렇게 밀어내도 저는 탈락이 안 되잖아요. 꾸준히 되잖아요. 그래서 저의 근간은 성철 스님, 법정 스님의 근간이고 또 후배지만은 문강 스님을 통해 저도 무비 스님이라든가 각성 스님이라든가 다 모시고 살았지만은 우리들의 그 불교를 새롭게 안목을 열어주는 게 문강 스님이었다. 법정 스님의 근간 그리고 문강 스님의 안목을 세운데 그래서 오늘은 서장에 나오는 진국태 부인의 수행 얘기를 하고 마무리할까 합니다. 보조국사 진울 스님께서는
평소에 이런 말씀을 했어요. 단경을 스승으로 삼고 서장을 벗으로 삼으라. 그래서 요즘에는 많이 번역이 돼가지고 우리가 서장이나 단경을 배울 때는 한문으로 되고 어려웠는데 좋은 책들이 많이 나옵니다. 서장에 나오는 진국대부인의 성불 이야기. 이 진국대부인은 송나라 때 개봉에 살았습니다. 수도에.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이 불심이 아주 심오했습니다. 그런데 32살 때 남편이 돌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승원 덕원을 아주 정성으로 불심으로 키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들들이 차사, 지금 같은 도지사, 이런 높은 벼슬에 있었고, 그래서 나이 70이 되니까 후원으로 이렇게 물러나지 않아요. 그런데 그 당시에 대종고 스님이 송나라의 선지식이었어요. 예를 들어 지금 같은 법정스님 같은 분이죠. 그래서 늘 만나고 싶어도 너무 멀고 그 다음에 나이가 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진국대 부인의 집에 대종고 스님의 제자가 가끔 와서 탁발도 하고 시주를 해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는 도겸 스님을 불러놓고 대스님은 어떻게 공부를 가르칩니까? 하니까 도겸 스님이 이렇게 마음이 있는 자는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 마음이 있는 자는 깨달음을 그리고 무자들을 하도록 준 거예요. 무자. 그래가지고 이 노인이 80이 된 사람이라 무자 하도를 들고 7용맹경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용맹경렬이 끝나가는 날 꿈속에서 진국대 부인 정원에 봉황 한 마리가 쫙 내려와. 그래서 속으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저 봉황을 타고 구만천리 한 바퀴 돌았습니다. 근데 딱 와 있어 어떻게 됐는가? 꿈속에서 그 봉황을 탔어. 그리고 봉황을 타고 쭉 한 바퀴를 도는데 인간사가 사는 게 별것 아니더라. 조그마한 집에서 아웅당 사는 모습이 너무나 아쉬운 거예요. 그러면서 이 봉황이 탁 내리는 순간 무자가 딱 박살을 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진국대 부인이 춤을 탁 실덩실 3일을 이 오도성이 여기 있습니다. 그러니까 애우는데 이게 방송이 나가기 때문에 정확하게 진국대 부인의 오도성입니다. 꿈속에 봉황 타고 푸른 하늘 올랐더니 인생살이 하룻밤을 여간에서 지냄과 같도다. 돌아올 때 꿈인가 하였더니 봄비 온뒤 산새소리 해맑거라. 봄비 온뒤 산새소리 해맑거라. 우리 성담 스님 오도생에서도 개성에도 이게 나와. 또 하나가 있습니다. 날마다 경전 보고 있으니 옛적에 알았던 일을 만난 것 같구나. 자주 걸림 있다고 말하지 마라. 한 번 보니 한 번 새롭다. 이 개성을 하고 춤을 추고 있는데 그 대종고 스님 제자가 온 거예요. 이것을 도겸이 대스님한테 보여드리니까 부인이 견성학절되고 있다. 인가를 해, 인가를. 그래 스님들이 2학년 때 배우는 서장에 간단하게 나왔는데 내가 다른 서적을 보고 이렇게 했습니다. 지금 이 순간은 다시 오지 않습니다. 발보시 보리심하여 생사를 끊고 강도 중생하기를 바랍니다. 지범아, 예. 지범아, 예. 예 하는 놈이 먹고 삼각산이 넓다 해도
하늘 아래 서 있고 한강물이 깊다 해도 모래위를 지나간다. 설악산에서 백담사 모문관에서 한 3년을 정도 살았는데 3년 해양할 때 오연 스님이 여러 스님들이 있는데 밥값을 내라 그러더라고. 그래가지고 밥값이 뭐예요? 한마디 하라는 소리지.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조질스님 할소리에 대청봉 춤을 추고 노래하며 삼동에도 백담골에 복사꽃이 만발했습니다. 다시 인디안 얘기를 하고 마무리할 것 같습니다. 인디안들은 비가 오지 않으면 기우제를 지내고 결국에는 지내다 보면 비가 옵니다. 우리들의 깨달음, 우리들의 공부도 생사가 어떻게 될지 몰라요. 이렇게 단풍이 국화가 피고 단풍이 만개했는데 어쩌면 내일 눈이 올지도 모릅니다. 신십, 의심, 분십, 좋은 스승 도반, 도량 하루에 단 1시간에라도 좌복에 앉아서 본분사를 고뇌하고 이 좋은 길상사 선방에 와서 공부하고 우리 덕조스님의 가르침을 받는 길상사 신도분들이 됐으면.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1 법정스님의 출현. 법정스님 혼자도 몇백만 명 국민들의 가슴을 울렸잖아요. 한국 불교의 맹점은 선지식의 출현이 없다. 선지식의 출현을 발언하고 다시 한번 이 법석에, 이 아름답고 숭고한 법석에 마련해 주신 우리 덕조 큰 스님과 길상사 신도분 그리고 우리 보문사 신도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